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3년 차 여성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씩만 양보를 하면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고민들을 많은 여성분들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던 제가 선택했던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인생이 좀 변한 사람이에요. 남편을 만나기 전엔 정말 생각 없이 살았고, 그리고 철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었거든요. 이런 말 들으면 부끄럽지만 그냥 전향한 대학 나와서 아무 일이나 하고 있다가 엄마 아빠에게 건물 증여받으면 되겠지라고 하며 제 인생을 허비하며 산 사람이긴 합니다. 직장을 다니긴 했지만 죽을 것처럼 일하기 싫어했고, 제가 그 직장을 다녔었던 이유는 엄마 아빠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함이었었어요. 제 속내를 알아차리고 제게 증여 안 해주는 사태가 일어날까 싶어 그리 열정 하나 없이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나마 지원 잘해주는 부모님 만나 공부는 어쩔 수 없이 주입식으로 하는 정도라 밀리는 정도는 아니었었고, 직장 또한 나름 탄탄한 곳이었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저는 한 외국계 제약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곳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었죠. 극성맞은 엄마를 둔 저는 외국어 능력도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살면서 제 스스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노력을 한 경우는 없었고, 그냥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무료했고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하루하루 언제쯤 엄마 아빠가 건물을 증여해 주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었어요. 가슴 한켠에는 항상 사직서를 써놓은 상태로 말이죠.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은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약회사의 세일즈는 그야말로 막노동과 맞먹는 수준의 노동력과 지구력을 요하는 곳인데, 남편의 능력이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 저희 회사에서 그를 스카웃을 해오게 되죠. 말끔한 차림, 세련된 어휘,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던 그 발걸음.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고, 여전히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설레인답니다. 그 특유의 당당함이 묻어 있거든요. 제가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고백을 먼저 했고, 남편은 처음엔 저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으나 여자가 적극적으로 들이대니 결국 저를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마음을 열어주기 전까지가 어려웠지, 한번 그 문이 열리고 나니 아주 정신없이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때에 맞춰 크고 작은 이벤트까지, 이렇게 완벽한 남자를 만나다니. 그런 완벽한 남자를 만나면서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쉽게 가졌었고, 가지고 있는 것에 고마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인생을 비겁하게 살아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었거든요.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를 더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와 어울릴 만한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나하나씩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놀라긴 했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냐고요. 그냥 얼른 엄마 아빠 건물 받아서 나는 편하게 살래 라고 했었던 제가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자격증도 따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홀대하고 무실했던 요리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요리 같은 경우엔 친구들이 가장 놀랐었는데, 친구들이 요리 학원이나 베이킹 학원을 다닌다고 했을 때 저는 그랬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쓴다고 말이죠. 요리는 사 먹으면 되는 것이고, 베이커리 같은 경우엔 건물 바로 옆에, 그리고 또 옆에 널리고 널린 게 베이커리 카페인데 왜 그걸 돈을 주고 배우냐고. 한결같이 같은 대답이 돌아오곤 했었는데, 저는 그 대답에 다시 한번 냉소적으로 반응을 했었죠. 너는 결혼 준비도 안 하니? 요즘엔 다해 이거 사. 하긴 너는 결혼 생각 전혀 없잖아? 니들도 다 알잖아.
땡땡이는 부모님 건물 받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 땡땡이는 우리랑 가는 길이 아예 다르다니까? 쟤는 이런 거 준비할 필요 전혀 없지. 하여튼 니들은 결혼 잘하고 싶어서 요리학원을 다니고 베이커리를 만들고 다닌다고? 왜? 꽃꽂이도 다니지 그러니? 시간도 많다, 어? 시간도 많아. 나는 차라리 그럴 시간에 잠이나 더 잘 난다. 결혼은 무슨? 이랬던 저였는데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면서 저도 변하게 됩니다. 요리를 배우고 베이커리를 배우고 커피를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드립커피 내리는 방법도 배우고 평소에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저인데 말이죠. 일부러 짬을 내서 배우러 다니는 저를 보면서 저 또한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주방 기구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던 저였는데 앞치마를 모으고 식기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변한 제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고 그 누구보다 놀란 사람들은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그렇게 좋아하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평탄하게 연애를 했고 그리고 저는 그런 평탄한 연애를 하게끔 해준 남편에게 고마워하면서 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까지 그냥 일사천리였어요. 저희 앞길을 막는 것은 세상에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혼이란 것은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노력을 해도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와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시어머니 욕을 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분께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그 누구보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드려야 했어요. 왜냐면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으니까. 결혼하고 저희 부부는 매주 시가에 가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식사 준비는 저의 차지였었고요. 음식하는 거 좋아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그 남편을 낳아주신 시어머니에게 대접해 드리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때론 시누이 부부가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심하게 감기가 걸린 날이었어요. 주말에도 역시나 시어머니 댁에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저는 3, 4일 정도 지나면 감기가 다 나을 줄 알았는데 도저히 기침이 멈추질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열이 떨어졌다 내렸다를 반복을 했고요. 자면 좀 괜찮아지겠지. 약을 좀 독하게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몸 회복 상태가 더디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제게 그러는 겁니다. 이번 주엔 시어머니 댁에서 자고 오자고. 하루 이틀 정도면 나을 거 아니야? 감기가 심한가? 아니면 자기 못 갈 것 같아? 그렇진 않은데 열이 자꾸 올랐다 떨어졌다 하네. 아마 주말까지는 괜찮아지지 싶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럼 이번 주엔 자고 오자. 엄마가 맨날 밥만 먹고 우리가 일어나니까 서운한가 보더라고. 한 번도 서운하다 생각한 적 없었고, 저는 그 식사를 즐기기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몸이 좋질 않았었고, 아무리 제가 괜찮다고 해도 남편이 알아줄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상태를 알아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역시 남자들은 하나하나 콕 집어 말을 해줘야 한다더니 딱 그런 것 같긴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서운해 하신다, 이번 주엔 자고 오자라는 말이 그날따라 제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컨디션이 좋질 않았으니까. 아마도 그랬던 듯한데 저도 모르게 또 라는 말이 나와 버렸습니다. 저 자고 오자는 말, 그리고 서운하다라는 말을 남편은 사실 입에 달고 살긴 했었거든요. 자기 지금 또라고 했어? 혹시 자기 불편해? 그런데 자기야, 자주 얼굴 보고 해야 불편한 것도 사라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함께 밥 먹으면 맛있잖아.
나는 자기가 밥해서 우리 엄마도 먹이고 나도 먹이고 하는 거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느껴지는데.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픈데도 그런 소리를 하는 자기한테 서운한 거야. 그리고 사실 너무 자주 가긴 하잖아. 나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니, 솔직히 그냥 자기랑 있는 시간이 더 좋지. 매주 시댁에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가끔은 너무 강요 같기도 해. 자기도, 그리고 어머니도. 아프니까 좀 때를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남편이 알아차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옆집 남편들이 하는 그런 말들을 똑같이 하더라고요. 남편들의 그 일방적인 레퍼토리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좋아하고, 그리고 며느리와 친해지기를 바라시고, 어른이 손을 내미는데 아랫사람이 잡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맛있게 해 먹었고 좋아라 했으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해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본다는 말까지. 아니 자기야, 어머니가 내 눈치를 보신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나야말로 어머니 눈치를 본다고. 밥 먹는 것뿐인데 지금까지 좋아라 했는데 왜 이렇게 불평이냐고? 시댁이니까 그렇지. 자기야, 거긴 나한테 시댁이야. 어려운 시댁이라고. 제가 조금 언성을 높이니까 남편도 조금 놀라는 눈치이긴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뭐가 눈치를 본다는 건지, 뭐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말이더군요. 다들 아시겠지만 시갈 가면 편하신가요? 시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 집처럼, 내 엄마처럼 편한 건 아니잖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도 말을 해야 하고, 웃고 싶지 않아도 웃어야 하고, 피곤해도 피곤한 내색 비추면 안 되고, 만일 제가 조금이라도 얼굴에 뭐가 나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 있으면, 시어머니는 제게 물으십니다. 싸웠냐고?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싸우지 말라고, 네가 좀 참으라고, 여자가 원래 한 발짝 물러서 줘야 하는 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좋다고요. 제가 시어머니 입장이 된다 해도 내 아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며느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냥 좀 편하게 있고 싶다. 주말이면 나도 좀 쉬고 내 감정 속이면서 눈치 보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널브러져 있고 싶다고.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지? 라고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밥을 함께 먹자는 건 시어머니의 약간의 욕심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꾸 자신의 고집만을 제게 부리더라고요. 자기야, 만일 엄마가 지금 우리 자기의 마음을 안다면 너무 서운해 할 거야.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래, 외로운 건 있겠지. 그동안 나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어. 엄마한테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엄마한테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끔 시간을 줘야 하잖아. 여기가 정점이었습니다. 시간을 줘야 한다는 말, 끝까지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남편의 말이요. 내가 벽하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비난을 한 것도 아닌데, 저를 어린아이 취급하며 가르치려는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질러버렸죠. 그래서 우리 같은 아파트에 살잖아.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자기 항상 어머니 댁에 들르잖아. 나 그거 가지고 아무 말 안 하잖아? 어머니 외로운 마음 드는 거 이해하지. 그런데 나도 양보할 건 양보했어. 그럼 어머니도 양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닐까? 무조건 어머니 편만 들지 말고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이건 과한 거라고. 게다가 나 아프잖아. 아들 결혼하고 혼자 계시게 되면 자신이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서 저희 시어머니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일부러 신혼집 그렇게 잡았고요. 이건 다 시어머니만을 배려해서 그리 한 겁니다. 출퇴근 시 시어머니 댁 가는 거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주말에 밥 먹자 말씀하시는 거 하시다가 그만하시겠지.
그래서 저도 무한대가 아니라 유한대라 생각을 했기에 즐겼던 것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저렇게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을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합가가 낫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합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외로운 어머니 홀로 두기 뭐하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두 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비효율적으로 이게 뭐하는 건가 싶네요. 그리고 참 웃긴 게 저희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 아빠도 딸 하나 키워 시집 보낸 다음 외로우실 텐데 전혀 그런 내색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들 키운 어머니들만 저런 감정 심하게 드는 건가요? 결국 저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원래는 이렇게까지는 안 할 생각이었는데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게 되거든요.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게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나는 니들 생각해서 한 건데. 그래 그럼 앞으로 오지 마. 우리 아들한테 걔만 혼자 오라고 했어. 앞으로 너는 우리 집 출입 금지다.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일 줄을 알아야지. 무턱대고 시댁이니까 불편하다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니? 저도 처음엔 좀 당황을 했어요. 가기 싫다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몸이 좀 아픈데 제 컨디션을 생각도 하지 않은 남편에게 서운했던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남편 혼자 가게끔 하는 건 더더욱 불편하다 했죠. 뭐? 그럼 우리 아들도 오지 말라는 거냐? 예. 지금 우리 아들이 엄마 집에 오는데 네 허락을 받으라는 거니? 나는 너랑 잘 지내고 싶어서 그동안 불편해도 참은 거였는데 너 좀 정도가 지나치는구나. 어리석은 여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오해하는 게 있지. 내 남편은 내 거라고. 그래, 네 거 맞지. 그런데 네 것이 되기 훨씬 전에는 내 아들이었다. 너 지금 선 넘은 거야. 우리 아들도 못 오게 할 거란 말은? 어머니, 저는 그 사람 못 가게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단지 불편하다고만 말씀드린 거예요. 매일 오라는 것도 아니고 달랑 일주일에 하루인데, 그리고 네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대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게 해? 너의 일상을 흔들 정도로? 예,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거 아니다. 아들 가진 엄마 부심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 정도면 좋은 시어머니 축에 끼는 거야. 아직 네가 행복한 줄 모르나 본데 너 정말 행복한 며느리다. 너는 친구도 없니? 네 결혼한 친구들이 말 안 해? 못된 시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는 듣는 것도 없어? 아들 하나다. 그 아들 보고 싶어하는 어미의 마음이 잘못된 거냐? 저건 조금 도가 지나친 말씀 같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친구들 많다고 했죠. 그리고 제 사정 다 안다고도 했죠. 하나같이 다들 저를 말리고 든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란 거냐? 너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시집살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려야 할지 몰라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화를 내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각을 세우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시는 대로,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리겠다 했어요. 그리고 서운한 마음 들게 해드렸다면 죄송하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매주 밥을 먹자고 하는 게 친절을 베푸시는 거라면 제가 너무 몰라 배웠네요. 어머니 깊은 뜻을 어머니 마음에 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노여움 푸세요. 그리고 한 주 한 주 걸러서 어머니 댁 저희 집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잊고 있었는데 우선 저희 부모님도 그이와 엄청 친해지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얼마나 저를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어머님 그래도 형님도 있잖아요. 어머니, 이번 주엔 그이 데리고 친정 다녀올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머니 덕에 제가 하나 더 깨닫게 되네요. 감사해요, 어머니. 시어머니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없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저는 진짜로 그 주에 남편을 데리고 친정에 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이렇게 합의를 봤다. 한 주 한 주 걸러 시가와 친정을 오가는 것으로. 그랬더니 군말 없이 저를 따라가긴 했는데 당연히 불편하겠죠. 저희 아빠가 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아마도 남편은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결국 남편은 뱉기를 들었어요. 너무 자신만 생각한 것 같다고. 그리고 시어머니도 결국엔 저와 대화를 하시길 바랐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앞으로는 식사데이 안 해도 된다 하셨는데 남편이 자신의 고충을 말했겠죠? 저희 아빠가 남편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점은 바로 술이었습니다. 아빠는 애주가인 반면 남편은 술을 접대식으로 먹을 뿐 즐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숙취로 고생하는 사람인데 아빠와 술을 마시고 나면 숙취에 더 시달리다 보니 그걸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눈치가 보여서 못 마신다라는 말도 못하고 저희 아빠는 당금주만 드시는 분인데 그게 수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안 맞는 사람들은.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도 역지사지 이후 저희 입장을 이해하셨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하니 말이 통하는 시어머니는 저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남편도 출퇴근 시간에 시가에 가던 것을 멈추었고요. 하나하나 맞춰가고 하나하나 상황에 맞게끔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 느낀 점이 있다면 소리 지르고 화내서 뭔가를 얻어내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진심으로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래도 합의를 볼 수 있는 관계가 바로 고부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점입니다. 또다시 언젠간 다른 문제들이 불거질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를 비난하기보단 저는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 그때도 역시 역지사지가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써볼 생각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 참 어렵죠. 그런데 어느 사이보다 가까워야 하는 것이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소하긴 해요. 저와 똑같이 눈치 보던 남편을 생각하면 말이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